글로벌 코인 동향, 생생한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코인 여왕 문다현입니다. 오늘은요, 코인베이스부터 마블 NFT,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코인이죠. 에이다 관련된 소식까지 뉴스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 애널리스트 이광호 대표님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당신이 잠든 사이 글로벌에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기사로 확인해 보시죠. 네. Bank of America sees long road ahead for Coinbase to become the Amazon of crypto assets.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업계 아마존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사인가요? 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코인베이스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암호화폐의 아마존이 되고자 하는 코인베이스가 아직은 좀 개발 초기 단계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주식 애널리스트인 제이슨 쿠퍼버그는 중립 등급과 함께 $273의 목표 가격으로 코인베이스에 제시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 코인베이스가 암호화폐 인프라로서는 이제 선두주자지만 그 매출의 18.3배에 달하는 주식 가격이 상승에는 좀 제약을 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언급도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아마존이다라는 뜻은 뭐 그만큼 더 큰 공룡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존이 처음에는 그 책을 판매하는 기업에서 네. 점차 다양한 것을 이제 판매하다가 나중에 클라우드, 네.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게 없는 그런 기업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도 처음에는 거래소로 시작했지만 향후에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받아들이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아마존을 관련한 여정을 시작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지금 코인베이스의 모델이 지금 개발 초기 단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예, 네. 지금은 거래소에서 거래 수수료가 전체 이익의 한 95% 정도를 네. 차지를 하는데요. 향후에는 매출이나 뭐 대출, 저축 이런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그쪽에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 수수료로 이익을 얻는 지금의 모델은 아직 개발 초기 단계다 이렇게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코인베이스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에 직접 뭐 코인을 사기 어렵다,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코인베이스 주식은 좀 비교적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코인베이스의 주식을 사느냐, 암호화폐를 사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직접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사는 게 더 네. 유리하죠.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코인에 사서 그 이득에 대해서 22%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외국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를 한다라는 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약간 투자는 하고 싶으나 그 거래소가 망할지 여러 가지 뭐 꺼려지시는 분들은 대신에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물론 암호화폐 과세가 되지 않는 시점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코인을 사는 게 유리할 수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또 상황이 같아지기 때문에 주식을 사는 것도 괜찮은 방안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난주까지는 또 상승이 많이 나와줬어요. 코인베이스가. 비록 뭐 이번 주는 나스닥 하락 때문에 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실제로 이 목표 주가도 275불 또 300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좀 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네, 지금 목표 주가를 보면 골드만삭스는 한 306불 정도로 목표 주가를 보고 있고요. JP 모건은 371달러로 목표 주가를 보고 있고 비중 확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인텔이 코인베이스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요. 네. 뭐 큰 가격은 아닙니다. 한 8.9억 원 정도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라는 상당히 대형 운영사가 있는데 네. 운영하는 자산이 790억 달러 정도 운영을 하는데 코인베이스 주식에 대해서 한화로 7,754억 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좀 흥하면 당연히 코인베이스도 흥하는 게 맞는데 반대로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코인베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네. 코인베이스 주식도 떨어질 확률이 커요. 네. 왜냐하면 코인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수량이 많기 때문에 네. 암호화폐의 등락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이 되기 위해서는 네. 떨어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올라가면
별로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과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코인베이스에도 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지금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코인베이스도 바이낸스를 따라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려고 노력한다는 기사가 최근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거래소에서. 네. 지금 바이낸스에 들어가면 다양한 이제 스테이킹도 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이런 뭐 대출 서비스라든지 스테이킹, 파생 상품 같은 서비스를 런칭하려고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기사에서 또 살펴보면 좋을 점들이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암호화폐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네.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투자해서 내 돈을 날리는 게 아니냐라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추세를 보면 암호화폐가 상당히 주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러면 나만 뒤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수 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해외 주식시장에서 코인베이스 주식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포모라고 하죠. 나만 소외되는 게 아닌가 싶으신 분들은 좀 암호화폐를 직접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분들은 이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블 NFT 관련된 소식인데요. 마블 launches Marvel Mighty's NFT collection featuring Captain America. 마블이 캡틴 아메리카 NFT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기사를 가지고 오셨네요. 네, 어떤 기사인가요? 네. 제가 매번 매번 NFT에 대해서 네. 좀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마블이 네. 스파이더맨 NFT에 의해서 그 캡틴 아메리카 퍼스트 어벤져를 기념하는 NFT를 발표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마블은 VV 마켓플레이스, 모바일 전용 마켓플레이스인데요. VV 마켓플레이스에서 마블 마이티스 시즌 1 캡틴 아메리카를 새로운 NFT로 출시한다고 밝혔고요. 네. 최근에 송황리에 마쳤습니다. 이거 직접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제가 들어봤습니다. 네. VV 마켓플레이스는 모바일 전용 마켓플레이스인데요. 네. 다른 마켓플레이스와 달리 신용카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좋은데요? 거기에는 재미라고 재무로 파는데요. 아, 네. 그 재미 1달러가 1재미라고 보면 됩니다. 아, 그 사이트에서 운용하는 이 단위인가요? 맞습니다. 네네. 재미 이제 보석이란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에 판매한 그 마블 마이티스는 그 블라인드 박스에 들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랜덤으로 뽑히는 거죠. 랜덤 박스인 거네요? 네. 왜 랜덤으로 뽑히냐? 스파이더맨과 달리 이번에는 5개 캐릭터가 출시가 오, 됐습니다. 네. 다 그 캡틴 아메리카와 관련이 있는 캐릭터인데요. 첫 번째 스티브 로저스 원래 이제 캡틴 네. 원조 캡틴 아메리카죠. 스티브 로저스 NFT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샘 윌슨이라고 팔콘 네. 그 날아다니는 그런 캐릭터인데 차세대 캡틴 아메리카로 이제 선정이 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존 F 워커 그리고 버키 반즈, 네. 레드 스컬 이 5개 캐릭터가 무작위로 이렇게 아하. 뽑히게 됩니다. 그럼 무작위로 한 이유가 있겠네요. 좀 더 많이 판매를 하려고 아니면 네. 가치를 올리려고 그렇게 그렇죠. 됐죠? 이게 네. 어떻게 보면 미국적인 사상인데요. 야구 카드를 모으는 게 아, 그 옛날 사람들이 네. 야구 카드를 많이 모았어요. 그래서 그 경매 시장에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 NFT에는 기존의 NFT와 달리 상당히 자세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뭐 스티브 로저스 몇 년도 출생 뭐 어쩌고 저쩌고해서 네. 다양한 이제 기록들이 있고요. 여기서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희귀도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 개수가 다 다른가요? 그렇죠. 아, 네. 스티브 로저스는 28,888개. 네. 그리고 팔콘도 마찬가지로 28,888개로 일반 커먼이라는 희귀도 레이트가 붙어져 있고요. 그리고 존 F 워커는 18,888개로 언커먼. 네. 그리고 버키 반즈는 11,888개로 레어. 네. 그리고 레드 스컬은 4,888개로 울트라 레어라는 오, 그 등급이 붙여져 있습니다. 확 줄어드네요. 그 개수가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 개수가 좀 적을수록 그리고 또 희귀할수록 가격도 올라가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시장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랜덤박스를 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면 또 판매를 하거나 정말 좋았을 때도 판매를 하잖아요. 네. 스티브 로저스나 샘 윌슨 같은 경우에는 각각 6.85잼 그리고 5.9잼. 제일 물량이 많은 거죠. 네, 반토막이죠. 네. 13잼에 샀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존 F 워커 같은 경우에는 8.9잼. 이것도 네. 원가에 미치지 못합니다. 네. 근데 반면에 그 레어인 레드 스킬. 예. 버키 반즈나 레드 스컬은 버키 반즈는 2.22잼에 팔립니다. 네. 즉 1.8배 13잼에 샀으니까. 그리고 이제 레드 스컬에 당첨된 사람들은 대박이죠. 현재 이제 138잼에 팔리고 있습니다. 10배. 그렇죠. 10배가 넘는 가격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돈 넣고 이제 돈 먹기 네. 같은 그런 게임적 요소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잘만 뽑으면 또 이런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잘만 뽑으면 대박이죠. 그리고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것도 아닙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 이렇게 또 NFT를 마블에서도 좀 발행하고 있다라는 게 재미있는 것 같은데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 예, 지금 보면 NFT가 이제 상당히 핫해요. 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이제 NFT가 이렇게 출시되느냐를 주시하고 있다가 네. 지금처럼 보통 이제 정가에 이렇게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가에 사서 그 랜덤 박스에서 나온 NFT를 뭐 지금처럼 한 10배 이상 벌 수 아하. 있다고 한다면 뭐 확률로 보면 크게 손해보는 확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주목해서 마블이 이번에는 뭐 퍼스트 어벤져, 캡틴 아메리카를 냈지만 향후에도 계속 낼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뭔가 저희가 다뤘던 NFT 그 물품들이나 경매품들은 좀 가격대가 높았잖아요.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좀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인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져보면 좋으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최근에 하는 것들은 보통 이제 100만 원이 넘는 것들이 되게 네. 많은데요. 여기 이제 15,000원, 16,000원 정도 가격이면 NFT 한 장을 살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예, 충분히 도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 네. NFT를 15,000원에 가질 수 있다는 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이다 관련된 소식인데요. Cardano creator Charles Hoskinson dismisses criticism of ADA's market cap. 찰스 호스킨슨이 에이다의 시가총액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또 재밌는 설전이 있었는데요. 어떤 기사인가요? 네. 네. 카르다노 에이다가 한때 바이낸스 코인을 뒤치고 시가총액 3위를 차지를 네. 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 비판을 받았을까요? 네. 왜냐면은 다른 네트워크, 블록체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마트 컨트랙트가 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장착이 되는데 네. 카르다노는 아직까지는 그 기능이 없었단 말이죠. 네. 즉 비트코인과 같은 화폐 기능만 네. 하고 있는 이런 토큰이 이 정도로 가치를 인정받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네. 그런 얘기인데요. 뭐 스마트 컨트랙으로 가고 있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카르다노가 알론조 업그레이드라고 네. 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도입한다라는 기사 때문에 이번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라갔죠. 네. 근데 투자자인 앤드루 스킨월드가 왜 카르다노의 시가총액이 3위인지 그리고 카르다노에 구축된 프로젝트가 있는지 네. 요 이제 트위터를 올렸어요. 그 밑에 갤럭시 디지털 이제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나도 그게 미스테리다. 믿을 수 네.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노브그라츠는 또 트위터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똑똑한 20명에게 카르다노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아무도 관심이 없더라.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또 찰스 호스킨슨이 그렇죠, 답글을 말했죠. 달았잖아요. 당신은 투자은행 출신이잖아. 네. 그래서 당연히 암호화폐의 전망에 대해서 밝게 보지 않는 은행가들한테 물어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또 그의 의견을 일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그 마이크 노브그라츠가 나는 차라리 에이다보다는 네. 루나나 솔라나가 더 오. 전망이 있어 보인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요즘 근데 또 루나랑 솔라나가 사실 가격이 많이 상승이 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 상승 이유도 혹시 짚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여기 네. 보시는 분들도 제가 옛날부터 이제 솔라나는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몇 달 전부터 다뤘었죠. 그렇죠. 네. 예, 최근에 이제 70%가 올랐는데 그 솔라나의 상승 요인은 가장 큰 거는 이제 이더와의 크로스 체인이 네. 웜홀이 최근에 이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네. 웜홀의 릴리즈가 가장 큰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음악 스트리밍인 오디어스라는 게 있어요. 네. 그 최근에 이제 솔라나로 이렇게 갈아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오디어스가 월 구독자만 100만 명이 넘는 큰 플랫폼이군요. 네, 엄청나게 네. 큰 플랫폼이고요. 최근에 또 틱톡과 통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틱톡에 오디어스의 이제 창작자가 쉽게 음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도 마련이 됐고요. 네. 그리고 가장 또 최근에 가장 급격히 오른 거에 영향을 주는 거는 요게도 이제 NFT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하. 저번 주에 제가 그 게으른 원숭이 네. 보어드 에이프 요트 클럽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NFT 요. 이번에는 퇴행성 원숭이 아카데미라는 또 NFT가 있습니다. 원숭이를 NFT에서 많이 다루네요. 네. 예. 원숭이가 상당히 핫합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원숭이를 보면 그 원숭이라면 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 디제너레이트 에이프 아카데미인데 10,000개의 그런 원숭이를 이번에 판매를 했는데 네. 가격은 6솔라나로 네. 아까처럼 이제 블라인드 박스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는 건데요. 네. 제가 들어가 봤더니 원숭이의 나이가 높을수록 좀 높은 가격이 매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또 신기한 방식이네요. 예, 네. 상당히 뭐 어린 원숭이들은 좀 다소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었고요. 나이가 좀 있어 보이는 원숭이들이 좀 고가에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6솔라나에 판매하다 보니까 네. 여기에 참여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사고, 들어갔죠. 그쵸, 그래서 이제 구매하고. 솔라나 가격을 올린 요인이 되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에이다가 상승한 이유는 스마트 컨트랙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거는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미 이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럼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에이다보다 더 유망하게 보고 있는 루나, 네. 솔라나 뭐 상승 배경도 한 번씩 짚어주시는 것 같아요. 루나는 루- 그럼 어떨까요? 네. 예, 루나의 가격 상승은 이제 곧 몇 주 안에 있어요. 컬럼버스 5라는 업그레이드에 달려 있는데요. 네. 기존에 루나를 수합할 때 그 루나 코인이 소멸이 됐었어요. 네. 근데 이번 이제 컬럼버스 5는 스테이킹하는 사람한테 소멸하는 대신에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한테 그 코인을 이제 주는 걸로 네. 바꾸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오. 그러니까 스테이커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 좋은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갖고 있으면서 스테이킹도 받을 수 그렇죠. 있다라는 기존에 말씀이시죠? 이제 스테이킹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이자를 받았는데 이제는 수수료까지 자기들이 좀 챙길 수가 있으니까 네.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컬럼버스 5가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다양한 그 네. 앱들이 같이 출시되기로 돼 있어요. 네. 지금 예약이 돼 있는데 또 이제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 테러 스테이킹을 하는 사람들에게 네. 그러한 토큰을 에어드롭 한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습니다. 에어드롭까지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루나를 스테이킹하는 게 상당히 좋은 호재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루나를 많이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에이다 기사로 시작을 해서 지금 루나와 솔라나에 대한 얘기까지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전망도 좀 좋게 보고 계신 편이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블록체인 네. 시장에서 뭐 이더리움처럼 네. 이더리움, 뭐 루나, 뭐 폴카닷 이런 것처럼 자신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코인들이 상당히 유망한데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이러한 호재까지 겸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네. 투자를 해서 이 스테이킹을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전망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글로벌 코인 동향 이슈들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